예,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아, 요번 시간에는요, 음,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재밌는 거. 예, 우리 그 핑퐁 게임. 여기 이제 벽돌 깨기인데, 이제 벽돌은 없어요. 그냥,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여기 그 오늘 이제 주로 배울 것이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간단한 그 게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들 화면은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게임에 핑퐁 게임이라고 여기 제목 나오죠? 제목 나오고 레벨 나오고 그리고 스코어 점수 나오고 그쵸? 여기 이제 공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바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윈도우면은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짚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손가락으로 요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여기 딱 맞으면 탕 튕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공이 막대가 미처 공을 못 쫓아가면은 여기 이제 딱 부딪히면 그때 이제 에러가 그 이제 끝나는 거죠. 게임. 예. 자, 됐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이제 요걸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이게 요걸 이제 스택으로 해갖고서 놓고요. 스택 위에다가 이걸 갖다 다 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택이 좋은 게 뭐냐면 포지션드라는 위젯을 쓰면 내가 이 스택의 절대 좌표에다가 특정한 위젯을 임의의 좌표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데나 막 다시 말해서 이 공 같은 경우에 좌표로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요 스택을 쓰면은 그런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이니 스테이트하고 이제 빌드라는 그 이제 메서드가 이제 풀 스테이트에서 들어가죠. 스테이트 풀에서. 그래서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 이닛의 역할이 뭐냐? 그 이제 짝 초기화할 때 한 번만 호출되고 빌드는 다시 그리면서 여러 번 호출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배울 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볼게요. 테스트 EX 요거죠? 네. 자, 제가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프로젝트예요. 요거. 음. 됐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틀 멋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쪽을 my home page라고 놓고요. 자, stateless my home page라고 놓고, 요것을 일단은 스캐폴드 놓고요. 타이틀 하나 잡아보죠. 에빠. 그래서 타이틀은 텍스트 우리가 아까 거기서 보면은 핑퐁 게임 버전 1.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잘 됐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안에서 이제 게임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너만 없애볼게요. 디버그, 배너, false 하면은, 자, 사라졌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일단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디만 하나 넣으면 되겠죠. 바디. 그러면 여기서 컨테이너 하나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제
쓰는 컬러스 만약에 뭐 그레이 이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게임 영역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은 타이틀은 우리가 만들었고 요거 그쵸? 핑퐁 게임 버전 1.0. 자, 요쪽에다 우리가 놓을 것을 무엇을 먼저 놓을 거냐면 요 공을 먼저 한번 놔 보자고요. 공. 알았죠? 공. 그래서 일단은 공을 갖다가 별도의 위젯으로 만들겠습니다. 별도의 위젯으로. 그래서 여기서 요걸 어딨죠? 요걸 누르면 현재 소스 위치를 찾아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볼을 먼저 만들게요. 자, new 다트 볼 그렇게. 예. 그리고 볼은 내부적으로 뭐 바뀔 건 없어요. 그냥 동그란 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레스로 놓으시고 그다음에 볼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메터리얼 여기서 이렇게 Alt 엔터 드시고 자 넣습니다. 됐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볼은.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 다이아메트릭을 해서 이제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날파리가 자 더블 자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다이아메터 해갖고 일단은 지름을 일단은 50으로 놓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름 50짜리 공을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 그려주려고 그래요. 빌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공은 물론 그 그래픽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픽으로. 그런데 그거는 보통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로터가 거의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픽 어떤 그 드로우 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으로는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젯을 가지고 지금 한번 공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그란 걸 무언가 만들려 그래요. 나중에 한번 그 그래픽 진짜 그래픽 그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언제 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컨테이너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그 컨테이너의 폭과 다음에 높이를 잡아줬습니다. 이건 저기 그 뭐죠? 지름이에요. 지름 반지름이 아니라 다이아메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란 걸 컨테이너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컬러를 만약에 주잖아요. 컬러스 엠버 해놓고 이쪽에서 만약에 뭐 40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메인이 오고요. 됐고 우리가 그 실제 게임은 핑퐁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 거거든요. 미리 좀 만들어 보자. 공을 좀 보면서 하게. 자, 그래서 자 핑퐁 이렇게 놓을게요. 핑퐁. 예. 핑퐁.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트 풀로 갈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핑퐁 이렇게 넣으시고요.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 메터리얼 이렇게 놓고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 메인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 바디에다가 그냥 핑퐁을 반환해 주려고 해요. 핑퐁. 핑퐁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핑퐁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 자, 핑퐁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빌드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 방금 만든 볼을 하나 이렇게 반환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볼을. 그러면 여기서 패키지 다시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원래 그
뭐죠? 컨테이너 자체는 저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동그랗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이때 데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박스 데코레이션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깔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컬러스 엠버. 다음에 400이면은 0에서 900 사이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농도로, 다음에 쉐이프,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박스 쉐이프 점, 여기서 보면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공이 나오는구나.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볼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그 배트를 하나, 바를 하나 만들자고요. 바. 그것도, 자, 여기서 뉴 다트 해갖고, 자, 우리가 이제 배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자, 스테이트레스. 자, 배트라고 해서 놓고, 요것도, 메터리얼. 됐죠? 됐고, 자, 요번에 이제 막대를 만들 건데요. 막대도 똑같아요. 막대는 이제 말 그대로 사각형이니까 더 쉽죠, 뭐,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넣으시면 돼요. 컨테이너.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위드 잡고, 뭐, 우리가 뭐, 말 그대로 뭐, 한 150 하겠다. 그리고 높이 뭐, 한 35 정도 하겠다. 그리고 뭐, 컬러, 그냥 바로 잡아도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컬러, 이렇게 잡았고, 컬러스, 그냥 사각형이니까, 컬러, 블루 해서 요거 한, 뭐, 굳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만 잡아줘도 이건 그냥 바로 사각형 막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핑퐁에서 이쪽에서 볼 쓰듯이, 그쵸? 여기서 이제 뭘 쓰면 되겠어요? bat 쓰면 되겠죠. bat.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사각형 나온 거예요, 요게. 그쵸? 그런데 이제 요 배트가, 볼은 뭐 그렇다 쳐요. 볼은 그렇다 치는, 저 배트는 나중에 이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아주 고해상도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뭐 이렇게 해도 사이즈가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변으로 돌려 그래요.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걸 매개변수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더블 위드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위드 다음에 파이널 더블 하이트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배트에다가 required this with required this height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리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this with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is height를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됐죠? 그러면은 이것을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width와 height를 여기서 넘겨줄 수 있겠죠. 여기서. 그쵸?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width 해갖고 만약에 150, 뭐, 아니면 뭐 한 200, 이게 지금 아마 300 얼마 될 거예요. 화면 해상도가. 그리고 높이를 내가 뭐 한 30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임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 이제 공 만들고, 이제 배트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공은 여기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배트는 주로 보면 밑바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그 화면의 어떤 절대좌표에다가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스택.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컬럼은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듯이 스택은 뭐냐면 이 전체 영역을 갖다가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을 요 핑퐁에서 여기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은 스택이라는 거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스택.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죠? 이렇게 children이라고 그래갖고 그 복수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넣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ball 넣어주시고 ball 그리고 bat 넣어주시면 돼요. bat도 아까 했듯이 width 뭐 한 150 그리고 높이 뭐 한 3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겹치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좋죠. 다만 이게 지금 이건 지금 무조건 왼쪽 상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위치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 위젯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포지션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안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위젯을 눌러갖고요. 포지션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느냐 한번 봐보면요. 먼저 여기서 left, right, 여기 자 그냥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는가? 자 보면 left top, right bottom, width, height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스택의 width, height를 잡고 left top을 다 잡을 수 있네. 그쵸? 그럼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볼은 여기 왼쪽 상단에 놔보자고요. 볼은 그러면은 left는 0 그죠? 그 다음에 탑은 0 이렇게 하면은 뭐 볼은 뭐 제자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라져 버렸네. 그죠? 이거 뭐죠? 일단 내버려 둬봐요. 다음에 이제 배트도 마찬가지예요. 배트는 이렇게 자 포지션드 놓고 여기서 레프트는 뭐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 탑인데 요게 탑에서 얼마만큼 할지 모르죠. 그때 뭐가 있냐면 이 버텀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탑, 왼쪽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느냐 레프트, 오른쪽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느냐 라이트, 그리고 밑에서 얼마큼 위로 배치하느냐 버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0이지만 바닥에 붙어서 0만큼 떨어져라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잘 나왔네요. 그쵸?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조금씩 바꿔볼까요? 레프트 만약에 100이고 탑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볼이 여기 있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바닥인데 왼쪽에서부터 만약에 120에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레프트 값만 바뀌면 요게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탑 값만 받치면 위아래. 탑이 만약에 여기가 10이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레프트 왔다 갔다 하면 또 요것도 바뀌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뭐가다 포지션드로 해갖고 어떤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됐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뭘 만들 거냐면요. 우리가 이 실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이 공이 여기 벽에 맞고 튀기고 바닥에 맞고 튀기고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역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런 게임에 필요한 변수들을 여기서 쭉 선언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화면의 크기예요. 화면 크기. 화면.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 아니에요. 게임 영역의 크기를 지금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널이면 안 되겠죠. 그냥 더블 width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0으로 잡아줍시다. 더블 하이트 일단 0으로 잡아주자고요. 요게 이제 화면 크기.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볼의 위치. 볼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요 레프트하고 탑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포지션 X와 Y로 잡아주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의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더블, 자, 포지션 x는 0 이렇게 잡고요. 더블 포지션 y는 0 이렇게 잡아줍시다. 됐죠? 다음에 요 바의 위치는 항상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버텀은 항상 0이에요. 근데 이제 레프트, 라이트 요거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트의 배트 위치는 뭐만 있으면 돼요? x만 있으면 되겠죠. 더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놓자고요. 배트 포지션은 0 이렇게 놓자고요. 됐죠? 다음에 배트를 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보통 공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죠? 배트는 나중에 게임의 레벨이 올라가면 여기 크기가 좀 줄어들죠. 처음에 좀 넓었다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아이템 먹으면 쫙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요게 뭐 바뀔 것 같다 하면 이런 거 이제 변수로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 공도 넓이를 나중에 변수로 잡아놨다가 공이 뭐 작아질 수도 있죠. 그쵸? 레벨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배트의 크기를 변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배트 크기. 그래서 이것도 더블. 자, 배트, 자, 위드는 우리가 얼마로 처음에 잡을까요? 그냥 일단 이거는 뭐 0으로 하죠. 나중에 다시 계산할 거예요. 더블, 그 다음에 배트, 하이트, 0. 이렇게 잡아줍시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때 실제 이 작업 영역, 게임 영역이죠. 게임 영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나중에 되면은요, 실제 게임 영역하고 화면에 요 보이는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패딩이 됐든 아니면 위에 뭐가 다른 것이 있었든 아니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영역이 가려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스택이 해당되는 그 영역, 우리가 지금 스택이 어디 있냐면 요거죠. 요 순수한 요 영역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뭘 썼어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썼었잖아요. 레이아웃 빌더. 그럼 요걸 갖다가 이렇게 감싸줄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 빌더 이렇게. 그러면 이 레이아웃 빌더에서는 좋은 게 뭐냐? 정확하게 이 차일드에 갖고 있는 그 영역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 영역에서 내가 할당받는 정확한 그 영역을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깐만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갖고 일단 주석 처리를 잠깐 해놓을게요. 요건 곧 이제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오냐면, 자, 빌더라는 프로퍼티가 있었었죠. 그래서 빌더는 크게 두 가지 매개 변수가 들어와요. 뭐냐면 컨텍스트, 문맥하고요.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래갖고 제약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ctx라고 해놓고 컨스트레인트스. 됐죠? 컨스트레인트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활가루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요건 이제 어떤 함수예요, 빌더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실제 우리가 쓸 반환값을 이쪽에다 그려줄 그 위젯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x에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것은 주석을 이제 해제를 하고, 요거 대신에 이제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됐죠? 그리고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뭐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빌드에서요. 그냥 원래 있던 값을 그냥 리턴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대신 여긴 좋은 게 있죠. 뭐냐? 자, 이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맥스 위드와 맥스 하이트, 다시 말해서 작업 영역, 그러니까 나한테 할당받은 이 영역의 최대 크기가 얼마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순수 그 안쪽, 내가 할당받은 그 안쪽의 넓이 영역 혹은 높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게임 스크린 위드하고 하이트를 나중에 계산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놨죠. 거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위드는
rate 점 max width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화면의 한 4분의 1 정도를 넣을까요? 그 박스 높이는. 그래서 this width는 똑같이 this width, 이미 화면에 width 값이 들어와 있죠. 그것을 4로 나눠서 넣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this height 높이는 this height 높이를 대충 25 정도로 나눠서 넣도록 하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우리가 현재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리고 볼도 됐고, 현재 저 화면의 영역을 가지고 그려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요 영역이네요. 배트에서 여기가 this의 배트 width가 있을 테고, 다음에 this 배트 height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위치는 이제 이렇게 상수로 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위치 값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볼의 위치 그리고 배트의 위치.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변수 처리화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볼이죠. 볼. 요 볼의 위치는 레프트는 this의 포지션의 가로니까 x,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의 y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바닥은 항상 0이죠.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만 들어오니까 요거는 배트의 아까 포지션 이렇게 남아졌죠. 그쵸?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요 값을 바꾸면, 그리고 set state 해갖고 리빌드 딱 되는 순간에 다시 그려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뭐죠? 원하는 위치로다가 일단은 배치는 다 끝내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값을 바뀐다, 그럼 이제 요거만 바꾸어도 x, y는 120, 150 정도, 그리고 만약에 배트의 위치가 만약에 160, 180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지금 시작할 때 한 번만 세팅되고 실제는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리빌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쓰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애니메이션. 그럼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애니메이트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합니다. 애니메이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뀌는 값들 이 필요하고요. 실제 그 바뀌는 값에서 뭐죠? 제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일종의 타이머면 타이머 스타트 하듯이 애니메이션 스타트 시키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컨트롤러라 그래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그래서 이 공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죠?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여기서 변수 두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떤 더블 값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해주려고 그래요. 더블. 변하는 값을. 그래서 이쪽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나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넣겠습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아직 값을 초기화를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너럽을 할 필요 없이 레이트라고 해서 절대 저기는 안 할 거다. 긴 공백은 안 낼 거다라는 얘기죠. 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과 컨트롤. 됐죠? 그런 다음에 요 애니메이션하고 컨트롤은 주로 보면은 이건 매번 변수를 할당받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니셜에서 처음에 이 화면이 처음에 그려질 때 딱 1회만 할당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init state. init state. 이거는 딱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처음에 초기화할 때,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 우리가 변수라 그랬잖아요. 이 전체를 어떤 상태라 그러는데 상태를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거예요. 딱 1회에 걸쳐서.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든 저 변수들을 초기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잠깐만요. 요거 뭐 다시 다 0으로 놔두자고요. 요것도 0으로 놔두고 됐죠? 됐고,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먼저 우리가 하나 초기화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나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뭐가 오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싱크라는 걸 맞춰줄 때가 있어요. V싱크. V싱크라는 게 여러분 그 게임 보면은 V싱크라고 나오죠. 버티컬 그 수직 동기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직 동기화를 누구한테 기준을 잡을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this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his는 뭐냐? 현재 이 화면을 말하거든요. 이 화면. 게임 화면이요. 이 게임의 수직 동기화랑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화면의 깜빡임하고 같이 일치시켜라 라는 얘기가 돼요. 컨트롤러. 그러니까 화면이 만약에 지금 보면 이게 60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60번 탁탁탁탁 바뀔 때 애니메이션 컨트롤도 60번 같이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에러가 났죠. 왜 그러냐면 이 싱크를 맞추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면 이것이 그 어떤 거에서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with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뭐죠 믹스인 한번 알려드렸죠 문법. 그 믹스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ingle ticker provider state mix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속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 함수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vSync의 대상이 나다라고 지정해주면 이제 싱크가 맞춰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애니메이션.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얼마 동안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몇 초 동안 이동을 할 거냐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듀레이션, 그래서 세컨드 만약에 3 이렇게 하면 3초 동안 애니메이션을 실행해라 라고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 애니메이션 실행 시간이에요. 됐죠? 그리고 현재 요건 이제 뭐예요? Vsync. 그러니까 수직 동기화를 나를 기준으로 맞춰라. 수직 동기화를 현재의 화면을 기준으로 맞춰라. 맞춰라. 근데 요거는 주의사항이 반드시 나는 여기서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오케이. 요게 꼭 있어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3초 동안에 무언가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해라. 일종의 말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듀레이션만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무언가 이제 바뀌는 값은 어디에서 쓰냐면 그것은 애니메이트에서 써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럼 여기서 애니메이션은 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뀌어라 라는 건 거기서 이제 여기 트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트윈. 그래서 이제 비트윈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어떤 값을 바뀌어라 해갖고 우리가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begin 0에서부터 그다음에 end 만약에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100까지 바꿔라 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그리고 요때 애니메이트라고 놓고요. 자, 애니메이트.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바뀌어라.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봐봐요. 뭐가 없냐면 그 듀레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듀레이션이 어디서 지정하냐면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컨트롤러가 그 듀레이션 역할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없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스타트 하는 거. 그쵸? 스타트는 누가 해주냐면 저 컨트롤러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를 실제 애니메이션에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 애니메이션에는 우리가 이렇게 0에서부터 100까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이쪽에다가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요 타입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더블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0에서 100까지 3초에 걸쳐서 이게 어떻게 나눠질지는 몰라요. 하여튼 3초 동안에 0에서 100까지 저쪽에 들어가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닥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에서 100까지 3초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씩 들어올까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0에서 100까지 3초 동안 3초 동안 근데 이 3초 동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초 곱하기 60프레임이거든요. 60프레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68, 180프레임이 돼요. 180회 반복이 돼요. 반복. 그러면 180회 동안 반복하면서 0에서 100까지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0 나누기 180.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딱딱딱 들어올 때마다 얼추 얼마가 될까요? 그럼 뭐 0.6 하면은 60에다가 68, 48, 0, 68, 48, 6, 그쵸? 0.5 얼마 나오겠다. 한번 0.58 뭐 이 정도 나올까요? 0. 얼마 나오겠죠? 그것만큼씩 증가하면서 저 애니메이션이 트윈 효과가 나타나요. 숫자가 막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3초 나누기 60프레임. 그러니까 3초 동안 180회 동안 따다다다다다닥 이게 호출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해놓고 여기서 44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이제 실제 아직 스타트는 안 돼요. 가만히 봐보세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쵸.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스타트는 뭐 어떻게 시키냐면은 여기서 컨트롤러 가지고 이제 시켜줍니다. 컨트롤러에 이게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포워드. 그러니까 포워드는 이제 그 직진이잖아요. 그죠? 앞쪽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쭉 진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면은 이게 이제 이닛이니까 처음에 한번 이게 이제 쫙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 이거 봐요. 엄청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몇 번 실행되나 한번 카운트를 한번 여기다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int cnt라고 해놓고 일단 뭐 0을 넣고 자 스타트 여기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cnt 뿔뿔 해놓자고요. 그리고 포워드하고 바로 직전에 cnt는 0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nt 값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카운트 값을 달러 cnt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쫙 증가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봐보세요. 대충 한 180번 호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80번이냐? 아니에요. 180번은 아니고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80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요 값은 어떻게 꺼냈느냐? 요 값.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변화라고 했지 않느냐? 예, 그걸 꺼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꺼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달라. 만약에 내가 요 값을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애니메이션.value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180 아까 5번? 근데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180 대략 180번 호출될 때마다 요 값을 갖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 값은 0에서 100 사이일 거예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스타트는 0일 테고 끝나는 것은 하여튼 100에서 끝나줍니다. 아셨죠? 그럼 한번 봐볼게요. 스타트 다시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 봐요. 끝날 때는 하여튼 100에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0에서 시작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 요 공을 움직이면 그러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3초 동안에 0에서 100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애니메이션 밸류를 어디다가 넣어주면 될까요? 애니메이션 밸류를 저 공에 XY에다 넣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this의 공의 XY는 어디 있어요? this의 포지션 X 그쵸? 그리고 animation.value 그쵸? 그리고 this의 position.y는 animation.value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요게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요 포지션이 바뀌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요것을 이제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죠. 지금 바뀌어도 요때는 요것이 자 봐요 어떻게 되냐면 이니 스테이트로 한 번 실행이 됐죠. 그러면서 자 컨트롤러를 스타트를 딱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드로 와요. 빌드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이제 뺑뺑이가 돌면서 이벤트 핸들러가 탁탁탁탁탁 쳐요. 이 값을 바꿔요. 근데 바꿔도 실제 이 빌드는 다시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값은 바뀌지만 화면은 공은 가만히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봐봐요. 값은 바뀌는데 공은 가만히죠. 왜 그러느냐? 이 공을 실제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여기서 다시 그려줘야 되죠. 그때 이제 여기서 set state라고 이제 호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됐죠? 됐어요. 이게 바로 보통 우리들이 쓰는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 느리죠.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게임은 이게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게임은 끝없이 XY가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value 값을 쓰지는 않아요. value 값을 쓰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 포지션 값을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그냥 더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1 이렇게 놨다. 1.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호출할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거죠. 요거랑 상관없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180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당 1씩이니까 1초에 60 프레임이니까 3초 동안에 180 위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요거만 더해주는 것만 더 많이 해주면 2 곱하기 180이니까 320씩 가겠네. 그쵸? 좀 빨라졌죠? 더 빨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음. 넘어가 버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뭐예요? 요 set state 해갖고 화면 다시 그리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화면에서 아까 여기 볼을 포지션을 이렇게 XY를 다시 잡아줬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이 이제 잘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됐고, 다음에 요거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은 요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뭐 시간이 또 되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공의 움직이는 방향을 그 게임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저기를 잡아주려 그래요. 방향을 지정하는 그 디렉션 부분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다 그런 것을 이넘으로 지금 잡으려고 그래요. 그 이넘은 클래스 바깥에서 선언하셔야 돼요. 안에서 선언하면 안 돼요. 이건 타입 디파인 같이 새로운 타입으로 보거든요. 이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넘 그리고 요거는 디렉션 디렉션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네 가지 타입을 잡겠습니다. 공의 진행 방향을 사방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이 업 위로 가느냐, 다운 아래로 가느냐, 그다음에 레프트로 가느냐, 그다음에 라이트로 가느냐. 이 저기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렉션 점 업, 디렉션 점 다운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상수식으로 쓸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의 그 화면의 진행 방향은 공의 진행 방향은 만약에 요 디렉션 값으로 놓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진행 방향을 수직과 수평으로 한번 나눠 보자고요. 수직과 수평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 디렉션 값을 우리가 자 vertical 디렉션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디렉션. 그리고 요거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디렉션의 버티컬 방향이 수직 방향인데 수직은 위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우리 처음에는 저 여기서 아래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이라고 잡습니다. 다운 됐죠? 다음에 디렉션 호리전 디렉션 그리고 디렉션 점 처음에 공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죠. 진행 방향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right라고 잡을 거예요. right. 이렇게. 됐죠? 멤버나 다운이 없어요? 다운이 다운 됐어요. 그러면 요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해주려고 그러냐면요. 요 애니메이션의 요 값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요 방향이 여기 공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스타트 할 때 스타트 위치가 만약에 여기서 가상을 해보자고요. 화면의 위치의 중앙이면 포지션이 그냥 뭐 한 100,100이라고 해놓자고요. 100,100. 그러면 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 위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만 업으로 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업인데 레프트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다운인데 레프트로 보내고 싶어. 그때 그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이때 이거에 따라서 이
더하기 빼기 값을 갖다가 포지션 XY의 값을 더할 거냐 뺄 거냐를 갖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업다운은 언제 바뀔까요? 자, 만약에 공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서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진행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 벽에 부딪혔어요. 오른쪽 벽에.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면 호리즌 디렉션만 왼쪽으로 바뀌면 되죠. 그리고 이 자 버티컬 디렉션은 어때요? 계속 아래쪽을 향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벽에 부딪히면은 왼쪽으로, 왼쪽 벽에 부딪히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할 때는 버티컬 값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위에 부딪혔어요. 위에 딱 부딪히면 뭘만 바꿔요? 버티컬 디렉션을 위로 가든 걸 다운으로, 아래쪽을 부딪히면은 아래쪽 가든 걸 위로 보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잡을 거냐면 이제 충돌 감지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충돌 감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디렉션 값하고 그다음에 요 더하기 빼기 값을 바꿔주려 그래요.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에서 충돌 감지하는 것을 별도로 함수를 한번 빼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빼보냐면 체크 보더라고 한번 빼봅시다. 체크 보더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요. 벽이 어느 벽에 충돌하는가를 감지를 해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돌은 실제 벽이 4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다음에 오른쪽, 다음에 위쪽, 그리고 아래쪽, 벽을 충돌을 감지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왼쪽부터 보자고요. 왼쪽. 자, 볼이 여기 있었어요. 볼이 여기에 있는데 요게 잠깐만요. 여기 일씩 가보자고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중간에 멈추겠죠? 여기 스타트를 갖다가 0,0으로 놓을게요. 0,0으로 놓고 자, 다시 스타트. 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자고요. 볼은 사실 이 볼은 현재 좌표는 누가 갖냐면 요 상단 모서리 여기에가 가져요. 여기 포지션 XY가.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하려면 여기가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린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 XY가 요 왼쪽 벽면에 부딪혔나 안 부딪혔나를 보려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 포지션 X의 값이 음수가 됐느냐 아닌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포지션 X 값이 마이너스 하다가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if 만약에 포지션 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0이면 딱 벽이에요. 그쵸?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진행 방향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됐을 때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쵸? 오른쪽.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가는데 현재 0이 되거나 혹은 0보다 작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시가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3이에요. 3인데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서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벽에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진행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자 호리존 디렉션이 디렉션이 왼쪽으로 진행 방향이 되고 숫자가 포지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그때는 그 포지션 X의 값을 디렉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대. 그죠? 그러면 자 수평 디렉션 방향만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냐면 자 디렉션
점 right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예. 그리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는요 밑에서 한꺼번에 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왼쪽 벽 됐어요. 다음에 오른쪽 벽. 오른쪽 벽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포지션 y는 x는 뭐보다 더 커지면 포지션 y는 어디? 요 벽에 요 폭보다 더 커지면. 근데 요 폭이 얼마냐면은 폭은 지금 우리가 위드로 잡아놨을 거예요. 그쵸? 이 위드는 어디서 오냐면 레이아웃 빌더에서 여기서 맥스 위드 값을 가지고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실제 영역이거든요. 그거보다 커지면 근데 요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요 공이 실제 보면은 포지션 여기서 있다는 얘기는 공이 만약에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공의 요 좌표가 여길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이 여기서 반만 물렸을 때도 아직은 안 벗어난 걸로 봐요. 공이 여기서 있었을 때 XY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건 언제 감지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공의 요 폭만큼보다 이 벽을 당겨 놔야 돼요. 그래야지 요 X 값이 먹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당겨 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의 그 넓이 값을 우리가 여기서 당겨 놔야 돼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 현재 우리가 넓이 값은 현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공의 넓이 값을 여기서 변수로 잡아 주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면 더블 자 diameter 다음에 이걸 50으로 잡아주자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 체크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 지름을 빼야 돼요. 그래서 this 자 diameter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벽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오른쪽을 향해 있느냐를 검사해 줘야 됩니다. HDIR이 디렉션 방향이 right이냐. 그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주죠. 방향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HDIR은 디렉션 레프트로 가라. 오른쪽이었으니까 오른쪽이면서 경계벽을 넘어갔냐니까 그쵸? 그때는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요. 이제 또 시간이 좀 너무 좀 지나가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들 한 10분만 다시 쉬고 오세요.